안녕하세요. 365 부동산 대표 김도연입니다. 오늘은 파주운정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 공급 공고. 이때는 1층은 상가, 2층, 3층, 4층은 주택으로 지어질 수 있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가 공고가 떨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라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C12, 13, 18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실 각각 메리트가 있어요. 12도, 13도, 18도. C12 같은 경우는 세븐페스타 예정지 근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고, C13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형성돼 있어서 주변에 바로 준공 떨어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어서 좋고, C18 같은 경우는 건축 일자가 C12하고 13보다는 좀 빨라요. 내년 12월부터 승인이 떨어져서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2, 13, 18은 전부 다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법인이 있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지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공인중개사이지만 업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솔직히 말하면 C12, C13, C18이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에요. 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고, 얘네들이 만약에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지 않는 곳이었다면 LH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LH 비슷한 상황을 같이 세 개 동시에 뽑은 거예요. 이거 지금 준 거예요, 우리한테. 어느 쪽으로도 기우는 곳이 없어요. 한적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가들만 지금 똑같지. 내가 봤을 땐 성향이 똑같은 애들을 준 거예요. 성향이 똑같은 애들을 니네들이 마음대로 골라가라.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을 못해요. 뭐 그쪽에서 판단을 그렇게 해서 준 거고, 지금 작년에 작년에 여기를 먼저 준 이유는, 여기는 분명히 빨리 짓고 활성화될 거라는 느낌이 있었으니까 얘한테 줬겠죠. 안 그러면 얘하고 줬을 때 어디를 많이 넣겠어요? 얘를 많이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지구 C1하고 C18하고 같이 동시에 공급량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LH에서. 그러니까 그 이유를 보면 알아요. C1을 더 많이 썼겠죠. 그쵸? 그럼 경쟁률이 여기로 몰리고 C18은 어떻게 보면 미분양이 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참 머리가 좋죠, LH는. 얘네 먼저 끝나고 나서 성향이 비슷한 애들을 준 거라고요, 지금. C12, C13, C18. 그러니까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와요. 어디를 골라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사실상 다 비슷해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토지로 가져갈 거냐, 길게 볼 거냐, 그게 첫 번째 주요 목적이고, 건물로 지을 거냐, 안 지을 거냐, 그게 딱 두 가지예요. 토지로 계속 가져갈 거라면 그래도 좀 괜찮은, 그래도 낀 거 남들이 좀 쳐다보지 않을 걸 쓰시면 돼요. 입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건물을 지어 올려서 상가를 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내가 좀 거기에 수익률을 올리겠다 싶으면 사람 보는 눈은 똑같아요. 거기서 좋은 상가, 좋은 위치. 저희는 또 이제 서로 붙어 있는 거 말고 한 줄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한 줄로 된 집들이 있어요. 집을 짓게 되면 앞에 뒤에 다 터져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 그런 것들이 먼저 이제 소진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제일 경쟁률이 높은 거예요. 상황은 12, 13, 18은 거의 보면 분양가를 봐도 거의 비슷해요. 평당 거의 비슷해요. 좋은 위치 같은 경우는 그 분양가에서 나타나요. 이 분양가를 자세히 보시면 공급 예정 가격이 있어요. LH에서 준 공급 예정 가격. 거기에서 평당가가 나오는데, 그 평당가를 보게 되면 단가가 나오는데 500도 있고 600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금액이 높은 건 모든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판단을 그들이 한 거예요. 거기에서 벌써 높을 거라는 건 예상치라는 거예요. 거기도 분석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분석가가 있죠. 사실 저희는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료를 보시면 고객님들도 여러분들이 다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네, 여기 보시면 다 600에서 싼 거는 500대 있고, 제일 비싼 거 700은 안 넘어갔어요. 저희 3지구 C1은 700이 넘어갔어요. 700 넘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다 거기서 고만해.
이유가 있겠죠. 제가 아까 느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친구들은 다 입지 현황 자체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짝씩 바꾼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조망이 조금 좋으면 여기 보시면 천이 흐르는 그 앞에 있는 조망권 할 거고, 오수철이라고 뒤에 있긴 한데, 이 C18 같은 경우는 3지구 C18 같은 경우는 2지구에 있는 C9를 한번 가보시면 비교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2지구 지금 현재 가서 보신다는 거는 말도 안 돼요. 그 땅 근처 가봤자 허와 벌판이에요. 판단 못해요. 제가 첫 번째 판단하라는 거는 지도로 판단하시라고 밖에 못해요. 제 경험상 그냥 저의 그냥 얼마 되지 않은 작은 경험상 지도를 계속 보시면 알고, 또 하나는 형성되어 있는 그 곳을 가보시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지도를 보시면 그 지도하고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는 그 곳이 있어요. 그곳을 보시면 그 곳하고 비슷하게 얼추 흘러서 가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C18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그러니까 3지구 C18은 2지구에 있는 C9하고 비슷하게 흘러갈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지만 각각 그 택지마다 다른 변수가 있죠. 그렇다고 얘랑 똑같이 흘러갈 수는 없지만, C9 같은 경우는 2지구에 있는 C9는 초창기 때 제일 안타까웠던 게, C9는 가온운동장이 뒤에 있고 국민체육시설에 있고 비슷해요. 이 C18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앞에 단지 있고 비슷해요. 자, 근데 여기하고 얘하고 차이가 어떻게 될지 나중에 도로 형성을 보면 알겠지만, 도로 형성이 또 중요한데, 2지구에 있는 C9은 지하차도로 쭉 내려가는 상황이었어요. 이 지하차도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하차도로 내려가서 흘러서 그냥 지나쳐버려요. 예. 어디에 이 안에 무언가가 없는 상황에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얘도 시간은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리는 게 있는 택지가 있냐, 오래 걸리지 않냐, 빨리 형성되냐. 근데 사실 토지는 배반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토지에 대한 입찰이라든지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신도시 안에 있는, 신도시로 형성되어 있는 택지는 사실상 신도시가 택지가 형성되어 있는 이 신도시 택지는 배반을 안 해요. 가격도 가지고 계시면 오르면 올랐지 들쑥날싹하지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냐 그 차이 뿐이죠. 그런데 그 외에 있는, 신도시 형성되어 있는 외에 있는 계획관리 토지라든지 이런 토지들은 사실 굴곡이 많죠.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얘랑 비교하면 그나마 시간이 덜 걸리는 택지가 시간이 덜 걸리죠. 토지에 비교하면. 그래도 얘는 2, 3년 뒤면 확실하게 프리미엄 2억은 오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최소로 저는. 근데 얘는 여기 있는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얘네들 덕분에, 형성되어 있는 얘네들 덕분에 여기 있는 토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얘네들이 올려줘야, 얘네들이 밀어줘야 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토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투자하실 때는 얘네들 모양도 봐야 되지, 얘네들의 진짜 위치도 봐야 되지, 얘네들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땅을 사셔야 되지만, 요 운정 신도시 안에 있는 이 택지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 멀리에서도 눈을 감고 그냥 골라요. 몇 번 낙찰받아 버리고 시간 지나서 파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이 택지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 정도까지 안 해도, 아무리 막 그래도 안 해도, 그래도 얘네들은 대신 안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택지의 앞에 왜 이제 오수철이라고 휴지통이라, 그러니까 쓰레기 설치 시설이 있는 택지를 있는지도 모르고 고르신 분도 계세요. 그냥. 근데 처음에는 안 오르죠. 지금 아니요. 지금 프리미엄 다 주고 파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도 가져가요. 그래도 형성이 지금 다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가져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2, 13, 18 같은 경우는 토지로 길게 보실 분들은 무조건 받아보시고 한 번씩은 다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만약 제가 한다면 저는 코너짜리를 피하고, 저는 4년에서 5년 정도를 봐요. 토지를. 코너짜리는 다 피하고
지금 현재는 코너짜리 말고 일조권을 안 받아서 건물을 크게 높이 잘 지을 수 있는 것으로 3천 미만을 쓴다면, 그런다면 후에 3년, 4년 정도 지났을 때는 굉장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확신해요. 이거는 제 확신이에요. 제 소신이에요, 그냥. 그런데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앞으로 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좋은 자리를 가셔야 돼요. 입지 조건, 상가주택은 입지 조건, 그리고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자리를 택하셔야겠죠.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또 필지부터 일조권 안 받는 것부터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유동성부터 다 보셔서 그 안에서 상가를 좀 크게 지을 수 있는 것부터 해서 보시면 대략적으로 운이 좋으신 분들은 5천 이상부터 해서 좋은 자리를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고요. 5천 이상부터 뭐 8천 이상, 1억 이상 이렇게 쓰셔서 하실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시는 것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만약에 안 된다면 향후 2년 뒤에 땅이 나왔을 때 땅을 다시 찾는 게 프리미엄을 조금이라도 좀 더 주고 찾으신 게 낫다고 봐요. 내가 진짜 필요하다면. 너무 고가로 2억 3억 막 쓰셔서 그런 자리를 가져가시느니 조금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입찰이라는 게 그래요. 저도 경매를 해봤고 왜 내가 이 자리를 정말 갖고 싶을 때는 사실 눈이 뒤집혀요. 막 이 사람 여기만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것 같고 여기만 더 써야 될 것 같고 좀 더 많이 쓰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은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는 게 낫거든요. 이 자리들은 GTS 인근에서 그렇게 가까운 자리는 아니에요. 제가 했었을 때 여기 10호 자리라고 있었어요. 지금 10호 자리가 가장 큰 택지인데 이 10호 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고가에 많이 선호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랑 비교한다면 여기 있는 자리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자리들이에요. 사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 한 개를 하든 두 개를 하든 세 개를 하든 제 생각에는 그건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 괜히 제 지인분 중에는 3개가 당첨이 됐지만 하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정은 하나를 버렸지만 그때 5% 저희가 이제 5% 넣으면서 입찰하는 거였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4, 5천을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우선은 내용은 LH에 보시면 꼼꼼하게 읽어보실 수 있고 상황은 5월 3일 날 하니까 그때 계약금 준비해 놓으시고 공인인증 다 준비해서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게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부자 되는 그날까지 365일 공부하는 365 부동산 김도연이었습니다.